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강원도 대책이 나왔지만 7월부터 시행되면서 하루하루가 절박한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얼음 두께를 수시로 살펴 운영하고 있는 얼음낚시 축제장과 달리 행정당국의 관리가 되지 않는 얼음낚시터에서 취사와 같은 위험천만한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오는 3월 13일 전국의 조합장을 뽑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공직 선거는 아니지만 경쟁이 치열해 혼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땅값이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3.58% 상승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으로 고성군과 철원군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도입 등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들을 돕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8개 경제단체장들이 강원도지사를 만났습니다. 강원도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쓸만한지 답을 얻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경제인들은 하루에도 쓰러지는 기업들이 많다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지금 자영업자들 생각으로는 한 40% 임금이 올라가는 거가 아니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경기마저 얼어붙으면서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올해가 고비인 것 같아요. 올해가 고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놓은 대책을 들여다봤습니다. 강원도는 먼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일종의 사업주 퇴직금입니다. 적금처럼 불입하다가 폐업이나 사망할 경우 납부 금액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강원도는 최저 금액인 5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란우산 공제 사업은 압류 제한, 세제 혜택 부여,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재기 기반을 마련하고 그동안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도 지원합니다. 두 개 보험료를 합쳐 월 7만 4천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영세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영업자의 80%는 영세 1인 자영업자입니다. 이들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도 중도의 임의로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두 가지 대책은 7월에나 가야 시행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얼음 두께를 수시로 살펴서 운영하고 있는 얼음낚시 축제장과 달리 행정당국의 관리가 되지 않은 얼음낚시터가 주변에 많아 늘 걱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겨울에 비해 포근한 겨울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사북면에 위치한 한 얼음 낚시터. 텐트를 설치하고 낚시를 즐기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축제장이라고는 하지만 통제선만 있을 뿐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통제선을 넘어가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임의로 마련한 축제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실제적으로 누가 이제 어떤 축제장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안전선을 확보하고 취사와 야영 금지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주민들이 대여하는 비닐막 안에는 버젓이 가스 버너가 들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안전 사고가 우려됩니다. 춘천시 송암동에 위치한 또 다른 낚시터. 낚시하는 곳에서 불과 80m도 안 되는 거리의 얼음판은 이미 녹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올겨울은 지난해 1월에 비해 평균 낮 최고 기온이 3도 이상 높아 얼음이 녹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더 포근해지면 언제든 얼음이 깨질 수 있어 함부로 얼음에 구멍을 뚫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도끼랑 망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주변 인근의 얼음이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 장비를 사용하셔서 얼음을 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쳐놓은 통제선 안에서 낚시를 하는 게 비교적 안전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는 3월 13일 전국의 조합장을 뽑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공직선거는 아니지만 경쟁이 치열해 매번 혼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강릉의 한 농협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직 조합장 4명에게 현금과 식사 등 23만 9천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농협은 지난 2016년에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2명이 조합원들에게 각각 현금 40만 원과 20만 원을 전달한 혐의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도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해 선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지난 2015년에는 도내에서 309명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14명의 선거 사범이 적발됐습니다.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도내 100곳의 조합에서 수백 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 및 입후보 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허용 사례나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합장 선거는 이해관계가 얽힌 조합원들의 유권자에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요즘 동해 묵호항 앞바다에서 대게잡이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소비량이 적다 보니 가격 등락이 심하고 많이 잡힐 때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에 근무를 거들어 나갔던 대게잡이 여선이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금어기가 풀린 직후인 지난달에는 많은 양이 잡히더니 이달 중순을 넘어서면서 어획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게가 많이 양이 줄고 살은 한 80% 찼고 괜찮습니다, 게는. 항구에서 소비자에게 바로 팔면 가장 싱싱하고 이익도 많이 남지만 60-70%는 외지로 팔려나갑니다. 대게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경북을 비롯해 전국으로 출하됩니다. 저희들이 이거 다 처리를 할 수는 없어요. 서울도 가고 주문진도 가고 영도도 가고 강구도 가고 이제 전국으로 퍼집니다. 거진 3분의 2는 다 밖으로 나갑니다. 묵호항의 대게잡이 주력은 오징어를 잡다가 어획 대상을 변경한 꽤 큰 어선들입니다. 그래서 어획량이 다른 곳보다 많지만 자체 소비 시장이 취약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가 게값이 제일 쌉니다, 지금. 예. 지금 중원진이나 고속도로가 걸러 떨리는 바람에 양양이나 이렇게 보면은 손님이 많아요. 지금 여기가 동해가 지금 아주 저조합니다. 어민들은 연안에서 잡아오는 대게를 좋은 값에 팔 수 있도록 지자체와 수협이 유통과 홍보를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땅값이 2017년에 비해서 3.58%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 4.58%에는 못 미쳤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으로 고성군이 8%, 철원군이 6.6%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접경지역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고성군이 경기도 파주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를 찾은 외국인 자유여행가들이 40개 나라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화천군은 개막 19일째인 어제까지 축제장을 찾은 외국인 자유여행가가 2만 800명으로 집계됐다며 목표 인원 1만 명을 2배 이상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적별로 타이완과 홍콩, 몽골 등 아시아는 물론 자메이카와 코스타리카 등 아프리카와 남미 출신도 많았습니다.
강원도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춰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 시군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수혜자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4.8% 감소한 대비해 대상자들의 연령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중장년층으로 확대해서 맞춤형 스포츠 복지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의 한 야산 중턱에서 불이 나 사유지 1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헬기 5대와 산불 진화대원 등 인력 8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1시간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인제군과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오늘 도내에서 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에는 홍천군 홍천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오전 6시 50분에도 춘천시 남산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1시쯤에도 춘천시 사북면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나 펜션 내부가 30여 분 만에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겨울철 동파 방지 열선 사용이 늘면서 관련 화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겨울철 동파 방지용 열선 화재가 20건 발생해 지난 5년 동안 한 해 평균 3건에서 4건씩 늘어났습니다. 지난 16일 원주의 한 연립주택에서 상수도 배관에 감아놓은 열선이 과열돼 불이 나는 등 올 들어서도 4건의 화재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증된 열선을 사용하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65살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는 홍천군 남면의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논두렁에서 전복돼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이틀 전에는 양구군 양그읍에서 66살 조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회전교차로 시설물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